배를 만드실 때요, 부력을 갖다 가장 극대화시키려면은 배 자체에 이렇게 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여러 겹으로 마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기 매트리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공기 매트리스를 할 때 한 겹보다는 두 겹, 세 겹 각각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도 공기를 두 군데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바깥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안에가 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은 하겠지만 안과 밖에 여러 겹의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무게를 잘 견디고 자동차 무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모든 타이어 이게 같은 기술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물놀이 하는 매트, 공기 매트, 집안에서의 공기 매트, 에어 매트일 때 여러 겹으로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그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거기다 이제 수직 압력까지, 거기에 제일 어떤 제가 골판지 얘기했었죠. 종이 골판지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준다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줘가지고 종이 골판지 힘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종이 골판지 할 때 몇 겹으로, 플라스틱 골판지도 마찬가지로 몇 겹으로 주시면은 훨씬 더 좋다. 이때 가로를 좀 더 보강을 해준다. 가로를 보강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무게를 잘 버티겠죠. 이것이 단단하니까 한 겹보단 두 겹이 되는 쿠션이 돼가지고, 이같이 이렇게 어떤 종이 박스나 골판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이게 플라스틱 골판지 같은 것도 이 중간 사이사이에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이게 압력을 잘 버팁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바람을 갖다가 수평으로 집어넣거나 수직으로 집어넣는 이 기술을 공기 매트에도 집안에 에어 매트리스를 이렇게 몇 겹으로 가로로 주는 기술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직으로도 주면 좋은데 이건 다른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 물놀이 할 때 물놀이 튜브도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물침대처럼 술렁술렁해서 푹신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께를 대중속 틀리게 해서 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무 같은 데도 보면은 고무 이렇게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을 주는 방법도 이와 같이 동일한데,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고무 제품이 그 안에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도 이렇게 탄력이 좋죠. 이렇게 운동화 밑창 같은데 이제 이런 거 여러 겹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면 쿠션이 엄청 좋아지는 이런 운동화의 밑창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무 제품이다 그러면 합성 고무를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탄력이 생긴다. 또는 그 안에 작은 알갱이 같은 구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제품 만들 때부터 이런 동그란 알갱이가 제일 낫겠죠. 알갱이 넣어서 만드시면 이게 이제 공 모양으로 탄력이 생겨서 탄력이 더 추가된다. 또 두께를 대중속 틀리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탄력이 좋아진다. 또는 제품 안에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 제품이다 뼈대를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알갱이들을 고무 알갱이들 기타 다른 알갱이를 넣어서 꼭 고무 알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플라스틱 알갱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금속 알갱이들을 집어넣거나 금속 뼈대를 집어넣거나 플라스틱 뼈대를 집어넣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서 고무 제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천연 고무도 이렇게 하시고요. 플라스틱도 동일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거나, 칼 제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만들어주거나 탄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갱이를 넣어준다거나, 그거를 이제 두드려 펴서 이제 칼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철근, 그다음에 모든
금속판 만들 때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때 알갱이를 갖다 서로 금속이 틀린 종류로 틀린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안에는 뼈대를 만들 때 금속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안에를 금속을 집어넣어서 하거나, 또는 플라스틱인데 안에를 고무 같은 이런 계통, 다른 계통을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고무 같은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덮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운동화 제조할 때도 제가 이렇게 운동화에 발 들어가는 부분과 밑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고밀도 탄력봉과 또는 그 유사한 소재, 뭐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유사한 소재를 넣어서 이것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용수철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을 되게 걷는데 편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군화 같은 데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등사나 군화 이렇게 가로세로 서로 힘에 엇갈리는 방향으로 줘서 무늬를 미끄러져 무늬 철판에도 들어가거나, 뭐 전기요라든지 카페트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끔 하는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안 미끄러지게 밑바닥을 뭐 그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로봇 다리 밑바닥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로봇 다리에다가도 제가 일정 부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남 매듭고주마다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넣어주면 그 전기 대비해서 강한 지탱을 한다. 또는 로봇의 다리 부분에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전기의 힘을 좀 더 강하게 주면은 로봇이 움직임이 되게 좋다. 이 기술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일부러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부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배 밑창이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공기층을 하나, 둘, 셋 여러 겹으로 공기 매트리스가 있는 것처럼 이게 공기층을 형성하는 거죠. 밀폐 구조를 가지면 더 좋죠. 밀폐 구조를 가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부력은 더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부력을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안에서 부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만이 아니라 세로까지도 조금 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 항공기에도 되겠네요. 항공기도 당연히 되죠. 항공기의 밑창 부분을 이렇게 얇게라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주거나, 그중에 세로로도 주면은 공기가 이렇게 가는 이제 안에 있는 공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공기를 만약에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좀 더 부력이 좀 더 생기겠죠. 부력이나 이제 거기 저기 양력, 비행기에서는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KGGB 같은 이런 탄에다가 재래식 복단에다 날개 끼듯 하는 데다가 공기 주머니를 넣거나, 거기서 이렇게 풍력을 통해 자체 발전을 통해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망석거리가 엄청 늘어난다. 밤에도 풍력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막판 스포트를 위해서 이렇게 공기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이런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막대 그 목표물에 또 근접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작은 연료통을 달아서라도 하면 추가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피터감 방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뒤로 내뿜는 거죠. 거기 이제 펜을 앞에 둘 수도 있고 뒤에 둘 수도 있다. 펜 그래서 그걸 공기를 가지고 추진 구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날개 곁에다 달아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것은 드론에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드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드론에도 이렇게 뭘 좀 장거리 드론이다 그러면 거기다 풍력을 통해서 전기는 이제 2차 전지로 같은 게 미리 달아놓고,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인 제 방식의 발전 방식, 회전축에다가 풍력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선들을 여러 겹으로 수십 겹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갖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자체적인 발전을 통해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환풍기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앞에다 달든 뒤에다 달든 팬을요. 네, 그렇게 왕석거리가 엄청 늘어나는 토론이 만들어집니다. 연료를 별로 들리지 않고 공기주머니 달아요. 공기주머니 다는 건 제가 패러글라이딩하고 저기 낙하산 구조에 말씀을 드렸었죠. 압축 공기를 좀 소리가 심하지 않게 피토감 방식으로 살짝 받아들여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압축 공기를 이제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살짝만 바람을 압축해서 밀어주는 구조를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살짝 압축을 통해서 내뿜는 소리가 안 나는 그런 형태로도 낙하산 패러글라이드 KGB 같은 탄에도 그것을 달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 같은 데도 제가 소파 또는 침대에다가도 공기압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줘서 자동차 의자 같은데 공기압을 여러 군데 가로 세로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체중을 받치고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에 이렇게 들어가. 아니 뭐가 불어가지고 목이 안 예, 이게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줘서 압을 받치는 이런 그런 공기 쿠션이 되게 좋아요. 의자에도 일반 의자에도 컴퓨터 의자나 일반 의자에도 이 기술을 둘 수가 있고 또 가로 세로로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가로로 넣으면 되게 정도 충분하죠. 여러 겹으로 넣으면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하고 결합하셔도 되나. 전기는 좀 뜨거워지니까 일반적인 그냥 매트리스에다가 결합을 하거나 일반 매트리스 플러스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결합을 해요. 내부에 내장하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외부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회사 마음이죠. 탈착식도 가능하고. 제가 야외에 놀러 가가지고 텐트 밑바닥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어가 형성돼 편히 잘 수 있는 스키 같은 염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그것도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 침낭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접었다 갖고 에어를 집어넣어주고 자동차 이렇게 펌프 같은 거 그냥 정기적인 방식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퐁당 들어가면 에어 침낭이 돼. 그거는 이제 천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구정 알루미늄으로 결합해서 에어 침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비 같은 것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판초이 같은 것도 에어를 집어넣고 보완하는 이런 판초이 군의 판초이 깔깔이도 그렇게 깔깔이도 추우면 이제 거기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옷 같은 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옷이나 이불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보온을 할 수 있다. 부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넣으셔갖고 옷이나 이불 넣으시면 굉장히 보온이 잘 돼. 얇으면서도 따뜻한 이런 기술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이불천 구름섬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줘가지고 옷이나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얇고도 따뜻한 이런 이불과 옷이 됩니다. 이건 참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큰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장갑 천 구름섬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유리섬 같은 거를 이렇게 단열재 그러니까 유리섬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유리솜을 넣는다 그랬죠. 유리솜을 넣어가지고 단열을 한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이렇게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섬유로서 폴라포리스 그렇게 소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의 형태나 가루 형태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섬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방습 처리하거나 불연 처리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넣으면 이게 얇으면서도 강한 단열재가 된다라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단열재로 넣으셔도 되죠. 이런 것을 단열재하고 기존에 이제 단열벽지 같은 단열재하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거나 이런 것도 되고요. 기존에 유리섬유를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이랑 케이스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유리섬유가 날리니까 유리섬유를 케이스 안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뭐 단열벽지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불어가지고 따갑네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목을 부른 여기 케이스 안에 유리섬유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유리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열재하고 유리섬유의 결합, 외피가 뭐가 됐든지 그와 같이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도 되고 여러 겹으로 들어간 것도 따뜻하죠. 그럼 유리섬유가 날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티로폼을 안에 스티로폼을 두꺼운 것을 얇은 것을 여러 개를 겹쳐서 두꺼운 걸 하되 비닐이나 종이, 단열재, 기타 다른 소재가 들어가서 보강을 해서 단열을 이룹니다. 이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부분적이나 전체로 결합시켜서 따뜻하게 하거나 안팎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장판 만들 때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시켜서 너무 많이 넣으면 더우니까 부분적으로만 해서 열이 난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기타의 모든 단열재나 건축용 판넬 이런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다. 기존의 단열 벽지 같은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을 수 있다. 종이 박스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비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이런 이렇게 장갑, 일회용 장갑 안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아니 손에 겨울에 오래 손가락 얼어요. 동상건이 진짜로 추워. 여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넣어주거나 끝에만 콜라포일 소재 같은 이런 천을 넣어서 이렇게 추위를 손가락 어는 손가락 끝이 어는 부분을 보호라는 그런 장갑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게 좋은데 고무장갑 아니면 일반 장화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모든 데도 귀마개도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도 구조형 알루미늄 집어넣고 모자에도 할 수도 있게 똑같은데도 장갑 어떻게 양말 같은 데도 구조형 알루미늄 집어넣어서 수면 양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좀 적절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요하고 결합한 이렇게 어떤 땀복, 전기요처럼 해서 옷을 만들어서 땀을 흘리는데 땀복을 사용합니다. 또는 여기에서 장갑, 수족 냉증 장갑, 양말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전기요가 들어간 신발 이렇게 갖고 따뜻하게 배터리만 있으면 돼. 집에서는 그냥 전기 110, 210 넣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력과 양력을 갖다가 또 공기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여러 겹을 배 같은데 여러 겹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육지에서도 할 수 있겠죠. 육지 같은 데서도 무게를 좀 띄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네요. 이런 원리를 어떤 제품에 응용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물이 들어주는 힘,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다음에 공기가 들어주는 힘 이런 거죠. 공기가 들어주는 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따뜻하게 공기를 갖다가 내부 안에서 이렇게 항공기 공기 주머니 갖고 따뜻하게 해주면 좀 더 추가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바람의 방향을 위로 올린다. 그렇게 되면은 바람의 방향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여러 군데서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공기부양정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뿜잖아요. 공기부양정에서도 여러 겹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이 기술을 제가 근데 자동차 타이어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거 만드셔 압력을 굉장히 버틴다. 군사용도 좋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의 뒷부분이나 앞부분, 보통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폭 타이어를 넣어주면 지면을 밟는 힘이 넓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연료 대비해서 파워 있게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토바이와 이렇게 자전거에도 들어가거나 다른 데도 다 들어갈 수 있고 킥보드에도 들어가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물차에도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차 설계를 그렇게 이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시기 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죠.